안녕하세요. 주스TV의 주스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재무제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네이버 증권을 검색하시면 정확하게 네이버 금융이라는 화면으로 들어가지는데요. 그 화면 상단에서 원하는 종목을 검색하시고 클릭하시면 그 종목의 종합정보로 갑니다. 그 종합정보에 약간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재무제표를 요약했는 표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을 캡처하셔서 다음에 네이버 재무제표를 분석하실 때 비교하시면서 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재무제표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7가지를 네모 박스를 지금 쳐놨고요. 일단 그 종목 위주로 먼저 설명을 마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요. 요 7가지는 필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나머지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일정 기간 동안 그 기업에서 판매한 총량입니다. 쉽게 말해서 얼마를 그냥 팔았느냐 그 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값에 매출 원가를 빼시면 매출 총이익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억을 매출을 했는데 그 제품을 생산하는 원가가 40억이었다. 그러면 순이익은 60억이 되는 거죠. 영업이익은 그 매출 총이익에서 관리비와 판매비를 제외했는 금액입니다. 관리비는 임대료와 인건비와 같은 것들이고 판매비는 뭐 수수료, 운송비, 그리고 광고비 같은 금액을 제외했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은 당기순이익인데요. 당기순이익을 알기 전에 경상이익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경상이익은 앞에 얘기 드렸던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수익 그리고 영업외 비용들을 제외했는 금액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쉽게 말해서 뭐 이자 수익, 뭐 배당금 수익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경상이익에서 특별이익, 특별손실 그리고 법인세를 제외했는 금액인데요. 특별이익은 내가 지금 자동차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뭐 부동산에서 이익이 났다 혹은 뭐 손실이 났다 그런 금액들을 이제 함께 더해준 금액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우리가 회사가 법인이잖아요. 법인이면은 이제 영업 활동을 하면서 발생했던 수익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죠. 그런 법인세까지 제외했는 금액이 당기순이익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업 활동을 하고 나서 정말 그냥 순수하게 남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값이 당기순이익이고 그리고 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뭐 ROE라든지 뭐 PB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관계에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값이 총포괄이익인데 총포괄이익은 쉽게 말해서 전체적으로 장사해서 이제 얼마 정도가 수익이 났느냐를 보는 값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총포괄이익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챙겨보는 편입니다. ROE는 당기순이익 나누기 자기자본 곱하기 100으로 쉽게 말하자면 내가 100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당기순이익으로 벌었다. 그러면 ROE는 10%가 되는 겁니다. 이 ROE 같은 경우에는 은행 이자보다 낮으면 그 회사는 장사를 정말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일반적으로 뭐 7, 9, 11 뭐 요렇게 나오는 회사들도 매우 많은 편이고 한 20% 근처까지 갖는 회사들은 정말 훌륭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OE를 참고하시면 좋고 다음은 부채 비율인데 부채 비율은 부채 총계 나누기 자본 총계 곱하기 100인데 이 개념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헷갈려 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현재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 100억인데 그 중에 내가 투자했는 게 50억이고 빌려온 게 50억이다. 그러면은 빌려온 50억 나누기 내가 투자한 50억 곱하기 100이 부채 비율이 됩니다. 제가 어느 부분에서 헷갈렸었냐면은 총 자본이 100억이고 부채 비율이 50억이기 때문에 50억 나누기 100 곱하기 100이 부채 비율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점 꼭 참고하시고 이 부채 비율은 100% 미만일 때는 뭐 누구라도 다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00%에서 200%까지는 좀 그래도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200% 미만까지는 그래도 준수하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00%를 초과했을 때 좀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특히 400%를 넘어가게 됐을 때는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특정 테마에서 혹은 특정 업종에서는 예외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바이오 종목입니다.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부채가 막 1300% 이런 경우도 많은데 보면은 주가는 매우 높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바이오 쪽은 뭐 약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했을 때 이제 큰 대박이 날 확률이 많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심에 많이 투자가 되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은 PR인데 이 PR은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나누기 단기 순이익으로 지금 외우고 있었는데요. 근데 시가총액을 주식수로 나누면 주가가 되고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순이익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편하신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PR 같은 경우에는 보통 코스피 코스닥 전체 평균이 한 10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거는 좀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10보다 낮으면은 저평가, 10이면은 적정, 뭐 10 이상이면은 고평가, 뭐 그런 식으로들 많이 얘기하고요. 그렇다고 내가 보는 종목이 10보다 높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비교를 할 때는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의 업종의 전체 PER은 얼마 정도인가를 1차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지금 보고 있는 종목과 뭐 유사한 장비, 뭐 생산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PR이 뭐 13인데 유사 업체들이 막 20이고 25고 이러면은 13이지만 절대 고평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PBR인데 PBR은 부채 총계 나누기 자본 총계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 단기 순이익 중에 배당을 하지 않고 기업이 보유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율 같은 경우에는 높을수록 불황에 대응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게 높을수록 우리 주주들한테 배당이 되는 배당금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사실상 높고 낮고 뭐 그거를 떠나서 뭐가 더 좋다라고는 얘기를 못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예를 들어 배당금을 잘 주고 있다가 현금 보유를 잘 못해서 나중에 불황이 왔을 때 대응을 못 해가지고 부도가 난다면 제 주식은 휴지 쪼가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꼭 좋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배당금을 받아야 돼. 그러면은 이게 낮을수록 배당금이 많다는 얘기니까 내한테는 좋을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차이가 있고 물론 배당은 안 해주고 투자도 안 하고 그냥 회사 내에서 비리를 저질러서 그 돈을 빼돌리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크겠죠. 자, 일단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7가지는 지금 설명했는 그 목록들이고요. 그 외의 목록들은 잠깐 그냥 가볍게 훑어보는 정도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아까 전에 위에 얘기했던 총이익,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뺐잖아요. 총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뺏는 금액, 총이익이 과연 몇 프로인가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순이익률은 총이익에서 순이익을 나눈 개념이랍니다. 사실상 이게 용어가 너무 복잡해서 총이익하고 순이익하고 도대체 어떻게 상세하게 다른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긴 한데 이 값으로 계산을 하면 쉽게 말해서 주주들한테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제공할 수 있는가, 배당할 수 있는가를 계산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단기 순이익하고 크게 다른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하신 분이 있으면은 댓글에 좀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좌 비율은 당좌 자산 나누기 유동 자산인데 쉽게 말하면은 당좌 자산은 쉽게 현금화가 힘든 자산이고요. 유동 자산은
이제 재고 자산을 제외하고 1년 이내에 황금, 그러니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이제 당좌 자산과 유동 자산, 쉽게 말해서 현금화를 못하는 자산이 얼마 정도 되는가, 그거를 좀 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 마이너스 총 배당금 나누기 단기 순이익이 들어가고 단기 순이익이 들어가죠.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배당금이 없다 그러면은 그 회사의 유보율은 그냥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값이 퍼센트니까 100%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유보율이라고 하는데 설명하는 거랑 좀 이렇게 헷갈리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결론은 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퍼센트로 나오면은 100%가 되겠죠. 이 공식을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그리고 그냥 값으로 하면은 1인데 1일 경우에는 그 회사가 배당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보율로 예를 들어 100억을 벌어서 단기 순이익을 남겨서 20억을 배당을 한다. 그러면 그 회사는 배당금을 뺏는 금액이기 때문에 유보율은 80%가 될 거예요. 그리고 뭐 표기는 뭐 0.8로 하겠죠. 그래서 이게 낮을수록 그 회사는 배당을 많이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EPS는 단기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주가 얼마의 돈을 벌었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래 EPS가 예를 들어 10,000원이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투자가 돼서 그 회사에서 굴러가지고 10,000원을 벌었다고 보시면 돼요. 뭐 그런 값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BPS는 순자산이라고 하면 총자산에서 부채를 뺏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순자산 나누기 주식수로 해서 BPS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약간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내가 예를 들어 BPS가 10,000원인데 주가가 8,000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8,000원에 그 주식을 사고 그 회사의 총자산이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 회사가 문을 닫았다. 그러면 그 회사의 자산을 나눠서 저한테 들어오는 돈이 10,0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샀는 주식값보다 BPS가 높으면은 이 회사가 뭐 망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시 분배해서 받으면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이득인 거죠. 그래서 BPS가 주가보다 높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회사가 문제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주가 방어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지금 그냥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가지 종목은 배당 관련 내용인데, 주당 배당금은 말 그대로 그냥 1년 동안 이 회사가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1년 동안 내한테 얼마를 줄 것이냐, 그거를 나타낸 거죠. 작년 같은 경우 삼성이 한 1416원이었나요? 16원이었고, 올해는 1분기 때 이제 최종적으로 하고 올라온 거 보니까 한 1,500원대로 살짝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나타내는 거고요. 시가 배당률은 배당금 나누기 연말 배당 기준일 주가 곱하기 200.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가 1,416원이 1년 동안 총 배당금이었죠, 작년에. 그리고 작년 말 12월 30일 기준으로 그 마지막 날, 뭐 29일이 될 수도 있고 30일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마지막 날 이제 최종 주가, 배당금을 마지막 최종 주가로 나눈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마지막 날 그 주가를 기준으로 이 회사의 배당금, 은행으로 치면 이자가 되겠죠. 그거는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거죠. 연중에 뭐 1월 달부터 뭐 마지막 날 이전까지 주가 변동은 관계가 없고요. 마지막 날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배당 성향은 배당금 나누기 단기 순이익인데, 요거는 쉽게 말해서 아까 위에 어디였죠? 어느 거였죠? 순이익률하고 약간 반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순이익률이 아니네요.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한 주당 배당을 몇 프로 해줬냐 그 말입니다. 내가 순이익을 남겨가지고 그 중에 20%를 떼줬죠. 그러면은 그냥 배당 성향이 20%가 되는 거예요. 100억을 남겨가지고 20억을 떼주면은. 근데 이게 많이 떼주면 아까 전에 얘기 드렸지만 많이 떼주면은 재무 구조가 악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낮으면은 아무래도 주주들한테 나눠줄 수 있으니까 뭐 배당금이나 무상증자 여력이 좀 될 수 있다는 거. 뭐 약간 개념은 다른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뭐였죠? PBR. 이제 생각났네요. PBR. PBR하고 그냥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지금 재무제표를 보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계속 몇 번이나 녹화를 시도하면서 개념을 제 머릿속에 계속 정립을 하는데 뒤로 갈수록 계속 말이 꼬이고 뭔가 좀 계속 헷갈리고 그러네요. 뭐 결론은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개념을 한번 잡으신 다음에 요 표를 뭐 캡처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은 매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무쪼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